오늘 밤 11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줬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부딪히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꽤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3.75% 수준인데 물가는 목표치 2%였다가 다시 상승해 3%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고요. 8월 25일에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으면 금리를 곧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케빈 워시가 금리를 내리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케빈 워시가 그리고 그 뒤에 연준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 저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워시라는 인물부터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미 한번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때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연준이 유동성을 너무 쉽게 풀어준다는 쪽에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연준의 비대해진 대차 대조표를 지적해 왔습니다.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에는 엄격하면서도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꽤 우호적인 발언을 여러 번 해왔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라는 식의 언급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워시를 단순히 매파다, 비둘기파다라고 나누는 게 오히려 위험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통화 정책에서는 매파,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시선은 우호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왜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사실 기준금리 그 자체보다 시스템 전체에 풀려있는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달러가 얼마나 풀려 있는지, 연준이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게 위험자산 전반의 체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워시가 오늘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QT의 속도나 강도를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하는 순간 그게 금리 발언보다 오히려 더 즉각적으로 위험자산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워시의 발언 중에서 금리 관련 워딩만큼이나 대차 대조표에 대한 뉘앙스를 훨씬 더 유심히 볼 계획입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먼저 시나리오 A로 만약 워시가 오늘 데이터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선에서 원론적인 발언만 하고 넘어간다면 저는 충격이 제한적일 거로 봅니다. 시장은 이미 워시의 매파 성향을 어느 정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초반에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인상을 확정한 게 아닌 이상 지지선을 지키면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B는 반대로 만약 워시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식으로 강하게 나온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33%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발언 직후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위험자산 매도로 이어지는 급격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비트코인이 1차로 76,000에서 78,000달러 구간을 테스트하고 매도세가 더 강해지면 72,000에서 75,000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68,000에서 73,000달러 구간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오늘 밤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C는 만약 워시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지금 금리 수준도 이미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 경우가 오히려 시장에는 안도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제 방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급변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만 없다면 최악은 피했다는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시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시장 친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만큼은 낙관보다는 경계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가 5.2%를 넘어서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단기 금리보다 이 장기 금리 압박이 지금 시장에는 훨씬 더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워시가 연준은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그 순간 금융 여건이 한 번 더 조여지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기금리 안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면 채권 시장부터 안정을 찾으면서 위험자산에는 오히려 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기금리 부분이 오늘 연설에서 가장 숨겨진,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건 뭐 어떤 경제 지표 발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연준 의장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가 잘 아는 파월은 단 8분짜리 연설에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무자비한 긴축을 지속하겠다고 못 박았고, 그 직후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6%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몇 년째 강도 높은 긴축을 거친 뒤라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그때 폭등하기보다는 훨씬 안정돼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와 고용시장 우려까지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워시 본인도 과거부터 고금리를 무조건 오래 방치하는 것에는 비판적이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2년 같은 무차별적인 긴축 폭탄이 그대로 재현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이제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야 하고요. 자, 이제 잭슨홀 미팅 과거 데이터를 숫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은 플러스 4.75%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는 테이퍼링 시기와 맞물리면서 시장은 경계감이 컸으나 이전부터 예상되던 연설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석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6.11%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파월의 언급으로 하루 만에 마이너스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큰 이슈가 없이 마이너스 0.46%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024년에는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이후 플러스 6.06% 상승, 마지막으로 작년 2025년에는 인하 기대감으로 플러스 3.94%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방향이 전부 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이 이벤트는 절대 가볍게 넘길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오늘도 워시의 말 한마디로 이 정도 변동폭이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결과는 오늘 밤 11시에 보여줄 건데 그 전까지는 위아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고 밤 11시부터가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위 저항 구간은 8만에서 8만 2천 달러입니다. 사실 위로는 큰 걱정이 안 되는데 밑으로 빠지는 게 걱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주요 지지선은 7만 6천에서 7만 8천 달러, 그리고 7만 2천에서 7만 5천 달러, 최악의 경우 6만 8천에서 7만 3천 달러 구간, 저는 이 세 가지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시간 관점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하시고 클릭 2번이면 즉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